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제1단원은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주제로 사람에 대해서 다뤘고요. 2단원에서는 G7이라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자 하는 주제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6-1, 제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6장은 102페이지인데요. 102페이지 보시면은 6장은 지적 재능과 학습이라는 제목입니다. 지적 재능과 학습 1, 지식, 학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유일성 안에는 존귀함의 영역과 다양성의 영역, 그 다음에 재능의 영역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원재료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찾아내고 훈련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재능의 영역에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재능의 영역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지적 재능의 영역, 또 하나는 감성 재능의 영역, 또 하나는 영성 재능의 영역입니다. IQ, EQ, SQ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적 재능을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하는 거죠. 뭔가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는데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은 전부 13가지를 잘 조화 있게 할 때 지적 재능이 풍성해지게 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목적, 두 번째는 주도적, 세 번째는 영역, 네 번째는 질문의 능력, 그리고 지금 5번째 내용으로서 학습, 공부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재능 그러면 단순히 공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적 재능과 학습 지식. 자, 지적 재능은 알고 행하는 능력이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고 아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모르는 것을 다스릴 수는 없다. 알기 위해서는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 이것을 공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 공부라는 말은 사전을 보면 사람이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단순히 학교에 가서 배우는 학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함께 습득하는 것을 공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문에 더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장 기술에 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현장 기술 공부를 먼저 해서 사회에 먼저 나가는 게 좋고 공부는 필요한 학문적인 거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뒤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학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학문은 이미 경험된 지식을 정리한 것들이며 기술은 그것을 현장화하는 능력이죠. 이제 제6장에서는 먼저 경험된 지식을 정리한 학문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문 연구는 독학을 할 수도 있고 학교나 학원 등에서 배울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학교를 통해서 학문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에 학문을 듣고 배워도 이해도가 다르고 습득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집중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주도적으로 하느냐 기계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점일 수도 있고 과목과 학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의 차이점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해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학습은 지적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전인적 교육의 전체는 아니지만 인간 전체를 교육하는 것은 IQ, EQ, SQ 세 가지를 잘 조화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 재능은 그 중에 지식과 기술적인 교육입니다. 부모는 이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도울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학습과 심리입니다.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리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 아파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좋을 수가 없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 효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공부해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고 상처가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아이들은 마음을 치료하는 것, 심리 치료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공부 왜 해야 되는 거죠? 네. 보통 아이들한테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공부를 왜 하니?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데 올바른 교육, 공부, 효과적인 공부를 기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먼저 학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다 만든 사람이 있고 그들은 당시에 이것을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8절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는 주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이걸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뭘 알아야 다스릴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무를 다스리려면 나무에 대해서 공부가 알아야 되는 거고 지식과 기술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동물을 다스리려면 동물에 대한 지식과 또 기술을 알아야 하거든요.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에 대한 지식과 또 기술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왜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에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이들을 학습 목적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줘요. 너는 세상에서 앞으로 너를 위해서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 것 같으냐? 제일 먼저 왜 지어야 되지? 이걸 철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엔 간격, 또 세멘트를 섞고 뭐 철근, 거리, 이거 다 수학 공식이야. 그게 다 과학이야. 안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쁘게 안에 설치를 할까? 이게 뭐냐? 이게 미술이고 국어고 다 그런 거야,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래서 왜 지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10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못하는 자인가, 안 하는 자인가. 네, 아유, 난 공부 못해요. 사실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할 수 있도록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거든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서 이 지적 재능도 다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우리 재료가 다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방법을 찾고 목적을 찾고 즐겁게 하는 방법을 찾고 하다 보면은 재밌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그렇다면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자, 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밑에 5번째 효과적인 학습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학습.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내용을 좀 잘 참고하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 지도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